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 경기 침체 공포가 들이우고 있죠. 최근에 주식 시장은 폭락과 하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높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특히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오늘 화요일장에서 이틀 연속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투자자들은 마침내 증시 투매가 현실화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진정되기는커녕 격화하고 있어서 불확실성은 더욱더 짙어지고 있죠. 오늘은 미국 증시 중단기적으로 과연 매매해도 괜찮을지, 그게 아니라면 대안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수 차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전날 폭락장에서요,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오늘 기준으로 10% 빠졌고요. 여기 표시된 200DMA라고 써져 있는 것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20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한 것은 지난 2023년 연말에 한 차례 있었던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S&P 500뿐 아니라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로 200일선을 하향 돌파했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0일선을 깨고 내려갔다는 건 시장의 강세 추세가 붕괴됐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는데, 하지만 월가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네, 반등 의견이 있긴 한데요. 월가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폭이 작을 거라고 봅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최근에 시장이 급락을 하긴 했지만 반등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봤습니다. 바닥이라는 거죠. 바로 BTIG의 조나단 크린스키라는 분석가인데요. 크린스키는 차트를 활용해서 매수 결정이나 매도 결정을 내리는 말하자면 기술적인 분석가입니다. 크린스키는 현재 지점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뉴욕 증시가 조정장의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이 와시아웃 시그널을 여러 개 주고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와시아웃, 한국말로 하면 쉽게 과매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투매를 계속 펼치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즉 시장이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했다고 보고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이 와시아웃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최근 장에서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주식 중에 80%가 하락이 나왔고요. 또 지난해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월마트 같은 종목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크린스키는 이 와시아웃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의 하락장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이 시그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추세 자체에서 반전이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았는데요. 시장의 하락이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크린스키는 이번이 최저점은 아니다, 최저점이라고 보진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지금 지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3%에서 5%의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시장의 공포 게이지도 바닥은 일단 지난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CNN 비즈니스에서 측정하고 있는 Fear and Greed Index,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보시면 공포 지수가 극단적으로 올라 있죠. 15를 기록하면서 Extreme Fear, 극단적인 공포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폭넓게 쓰는 게 바로 빅스 지수죠. 마찬가지로 시장 투자자들의 공포심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 수치가 29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빅스의 커브가 백워데이션 상태에 진입을 했다는 건데, 이 백워데이션이라는 것은 근월물, 그러니까 현물이나 가까운 미래의 옵션 가격이 먼 미래의 옵션 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드물긴 한데요. 보통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 극심한 공포감이 시장에 퍼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백워데이션 패턴이 나타났을 때 바닥이 형성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앞선 크린스키의 관점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단기적인 바닥이라는 거고요. 요즘 같은 불확실한 장세에서 정확한 바닥을 예측하기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둬야 되겠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은행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은행 주식이 평균 48% 폭락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은행주들 EPS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도 덧붙였고요. 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지난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의 경기 침체와 비슷할 것이라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당시와 유사하게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감소하면서 은행주의 하락을 주도할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여기에 추가 하락 의견은 또 있습니다. 오늘은 시티그룹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왔는데요. 기존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이 미국의 예외 현상, 익셉셔널리즘이 일시 정지 상태다, 퍼즐 상태다라면서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 기존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디르크 밀러 애널리스트는 미국 경제의 뉴스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몇 달 동안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보다 미국의 수익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했고요. 따라서 기술적으로 적어도 미국의 예외 현상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이 익셉셔널리즘 예외 현상이라는 것은 세계의 다른 나라 증시가 조정받거나 하락할 때도 미국 홀로 상승을 이어갔던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시티 측에서는 미국 증시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예외주의가 끝난 건 아예 끝난 것은 아니라고 했고요. 이 예외 현상이 끝난 것은 AI 관련한 스토리가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 강세장이 끝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에서 이 AI 내러티브는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고 봤죠.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이 시티그룹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HSBC와 BCA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했으니까요. HSBC에서는 관세 위협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오히려 경기 부양책이 더 큰 규모로 나올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올해 신흥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대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도 상당한 경기 부양책을 실행할 거라고도 언급했고요. BCA에서도 미국에서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 침체가 나올 것이라고 앞서 발표를 했었고 BCA에서는 그래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과 현금 비중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오늘만 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장에 악재를 또 하나 던졌죠.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송전하는 전기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50% 관세를 매기겠다고 보복 대응을 한 건데요. 캐나다 온타리오 주지사인 더그 포드는 이 이후에 곧바로 TV 인터뷰에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면 사람들은 이 경기 침체를 트럼프 리세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맹비난했죠. 그리고 침체가 시작되면 비난받을 사람이 한 명 있다면서 바로 트럼프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계속한다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전기 수출을 중단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강경하게 맞불 대응을 한 거죠. 물론 장 막판에 캐나다에서 이 25%의 전기 관세 관련한 지침을 철회하면서 시장이 조금 회복하긴 했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올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앞서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무역 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기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다는 건 자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과매도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바닥이라고 가정하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5%가량의 작은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대로 올해는 신흥국 증시에도 일부 비중을 실어 놓고 그리고 채권과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민정의 사인이었습니다.